솔직히 말할게요. 남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소한 순간에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가 여자친구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고, 카페에서 마주 앉아있다가 상대방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한 남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여러분은 남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스위치가 켜지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도 반대로 피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니라 남녀 사이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니까요.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남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평소 아무렇지 않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여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에 있는 피부과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관리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거나 내일 한의원에서 체형 관리를 받는데 윗옷을 벗어야 한다고 가볍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남자의 상상력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효과적인 순간은 의외로 로맨틱한 분위기에서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대화 중에 불쑥 나올 때입니다.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그런 내용이 나오면 남자는 예상치 못한 전환에 당황하면서도 동시에 강한 설렘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예측 불가능성의 매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자극보다 예측하지 못한 자극에 훨씬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바로 이런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반응해서 분비되는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신체 관련 언급은 남자의 뇌에서 도파민 폭발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을 흔히 심쿵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살이 좀 쪘나봐, 팔뚝이 좀 두꺼워진 것 같아라고 하는 고민 섞인 이야기도 남자에게는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친밀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몸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편하게 느끼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친밀감이 설렘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때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노출 효과라고 불리는 심리학적 현상과도 일치하는데,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호감이 동시에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일부러 너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이 핵심입니다. 마치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처럼 느껴져야 남자는 더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계산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 매력은 반감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특정 남자에게 그런 감정을 갖게 하고 싶지 않다면 신체와 관련된 대화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는 기본적으로 여자의 신체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관심이 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남성은 생식과 관련된 시각적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남자가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차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남자가 이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인관계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의도치 않은 오해를 방지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겉옷을 벗는 행동입니다. 이건 정말 남자들이 많이 공감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여자가 아무 의식 없이 코트나 자켓을 벗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옷을 벗는 행위 자체가 자극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안에 있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의미이고,
남자는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마음을 여는 행위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벗기 효과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레이어 제거에 따른 친밀감 인식, 변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장벽이 제거될 때 심리적인 장벽도 함께 제거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겨울에 두꺼운 패딩을 입고 만났다가 따뜻한 카페에 들어와서 패딩을 벗고 안에 입은 니트가 드러나는 순간 남자는 그 전환의 순간에 강한 인상을 받습니다. 두꺼운 옷 속에 가려져 있던 체형이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편안해지는 모습 자체가 주는 매력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긴장을 풀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남자에게는 굉장히 강한 설렘을 줍니다.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특성상 이런 상황은 정말 자주 발생합니다. 봄이 오면 두꺼운 코트를 벗고 가벼운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입는 계절의 전환기에 남자들이 유독 설레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겨울 내내 두꺼운 옷 속에 가려져 있던 여성의 실루엣이 봄과 함께 서서히 드러나는 그 과정이 남자에게는 마치 선물의 포장지를 한 겹 한 겹 벗기는 것과 같은 기대감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강한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겉옷을 벗었을 때 안에 입은 옷이 예상보다 화사하거나 여성스러운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캐주얼한 자켓을 벗었더니 안에 레이스 장식이 있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면 남자는 그 갭에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기대와 현실의 긍정적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놀라움의 쾌감인데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경험할 때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남자 중에는 여자가 자신의 앞에서 겉옷을 벗는 행위를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경계하는 상대 앞에서 옷을 벗지 않잖아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상대와 함께 있을 때 겉옷을 벗게 되는데 남자는 그 행위에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안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확인을 받게 되고 그것이 자존감 상승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더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다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겉옷을 벗는 것과 사적인 자리에서 겉옷을 벗는 것은 남자에게 주는 임팩트가 다릅니다. 회의실에서 자켓을 벗는 것은 비교적 일상적인 행위로 인식되지만 둘만 있는 공간에서 겉옷을 벗는 것은 훨씬 더 강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특정 남자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싶다면 둘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겉옷을 벗는 행동이 은근하지만 효과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은 상대 앞에서는 겉옷을 유지하는 것이 미묘하지만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인식하고 있으면 대인관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둘만 있을 때 살짝 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디랭귀지의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다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슬쩍 팔을 건드리거나 어깨를 톡 치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남자는 심장이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희소성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잘 일어나지 않는 신체 접촉이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면 그 접촉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마치 매일 받는 선물보다 1년에 한 번 받는 선물이 더 감동적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둘째로 독점성의 느낌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 않던 행동을 둘만 있을 때 한다는 것은 이 행동은 오직 너에게만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남자는 이런 독점적인 관심에 매우 약합니다. 왜냐하면 남성 심리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은 남자에게 엄청난 자존감 부스트를 제공하고 그것이 곧 상대방에 대한 강한 감정으로 전환됩니다. 셋째로 신체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옥시토신은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가벼운 터치만으로도 양쪽 모두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심리적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고 이 때문에 신체 접촉이 관계 발전에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더 강한 효과를 냅니다. 서양 문화권에 비해 한국에서는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임팩트가 훨씬 큽니다.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인사할 때 볼에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여자가 자신의 팔을 살짝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에서 이건 무슨 의미지 하면서 온갖 분석을 시작합니다. 어떤 남자들은 그 짧은 접촉 하나로 며칠을 행복하게 보내기도 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너무 오랫동안 또는 너무 자주 터치하는 것보다는 정말 짧고 가볍게 한번 터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접촉은 남자에게 지금 그거 일부러 한 거야 아니면 우연이야라는 궁금증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핵심입니다. 확실한 호감 표현보다 호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애매한 영역이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간헐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독성이 강한 보상 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슬롯머신이 때때로만 보상을 주기 때문에 더 중독적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터치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는 것이 남자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을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관심 없는 상대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원치 않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 같은 공적인 환경에서는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터치는 확실히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여자가 둘만 있는 공간에서 갑자기 목소리 톤이 한 단계 낮아지면서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남자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목소리의 변화가 가지는 심리적 의미 때문입니다. 사람의 목소리 톤은 감정 상태를 반영합니다. 긴장하거나 경계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빨라지며 편안하고 친밀감을 느낄 때는 목소리가 낮아지고 느려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목소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남자에게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어서 편안하다, 긴장이 풀렸다, 너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이것은 말의 내용과는 별개로 목소리의 톤 자체가 전달하는 비언어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음성학적으로도 낮은 톤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심야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 대부분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깊은 밤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친밀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낮은 목소리에 끌리는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일종의 독점적 경험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밝고 활기찬 목소리는 여러 사람 앞에서도 보여주는 공적인 모습이지만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는 둘만 있을 때만 보여주는 사적인 모습이라고 인식됩니다. 나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느낌이 남자의 독점욕을 자극하고 그것이 강한 감정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런 연출이 정말 많이 사용되죠. 여자 주인공이 평소에는 밝고 씩씩한 캐릭터인데 남자 주인공과 둘만 있을 때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차분해지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실제 연애에서도 이 효과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갭의 크기입니다. 평소에 밝은 목소리와 둘만 있을 때의 차분한 목소리 사이의 차이가 클수록 남자가 느끼는 설렘의 강도도 비례하여 커집니다. 이것은 대비 효과라고 불리는 심리학적 원리인데 두 가지 상반된 특성이 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때 각각의 특성이 더 강조되어 보이는 현상입니다. 밝은 모습만 보여주는 여자보다 밝은 모습과 차분한 모습을 모두 가진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갭 모해라는 개념이 바로 이 심리학적 원리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매력 연구에서도 다면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 단면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보다 더 높은 호감도를 얻는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의식적으로 말하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목소리 볼륨을 약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상대 남자는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굳이 연기를 하거나 억지로 목소리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가장 매력적이니까요. 다만 자신이 편안할 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비치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측면에서 남자에게 가장 강한 효과를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완전히 드러나는 것보다 살짝 비치는 것이 왜 더 강한 효과를 낼까요? 이것은 인간 심리의 근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히 보이는 것보다 보일 듯 말 듯한 것에 더 강한 호기심과 관심을 느낍니다. 이것을 자이가르닉 효과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완결되지 않은 것, 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람은 더 오래 그리고 더 강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히 노출된 상태는 이미 완결된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추가적인 처리를 하지 않지만 살짝 비치는 상태는 완결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나머지를 채우려고 작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상력이 극대화되고 그것이 강한 감정적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패션 트렌드에서도 이런 원리가 반영된 아이템들이 항상 인기를 끌고 있죠. 시스루 블라우스나 메쉬 소재의 상의 혹은 얇은 니트 같은 아이템들은 직접적인 노출 없이도 은은하게 안쪽을 비추면서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캐미솔 위에 얇은 블라우스를 겹쳐 입는 레이어드 스타일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안에 있는 캐미솔의 라인이 블라우스를 통해 은은하게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남자의 시선은 자동으로 그곳에 고정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거의 반사적인 반응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효과가 나이나 체형과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이며 이것은 특정한 체형이나 외모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비치는 소재의 옷 자체가 가진 시각적 효과가 남성의 주의를 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황과 장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인 자리나 첫 만남에서 너무 많이 비치는 옷을 입으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티포를 고려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은은하게 비치되 과하지 않은 정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서울의 명동이나 홍대를 걷다 보면 이런 스타일링을 잘 활용하는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지나갈 때 남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활용하느냐 아니면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치느냐의 차이가 연애에서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6번째는 분위기 있는 장소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같은 사람과 같은 대화를 해도 환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하는 것과 은은한 조명의 와인바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생리학적 변화가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동공이 확장되는데 동공이 확장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방이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실험에서 동공이 확장된 사진이 그렇지 않은 사진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환경에서는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면서 신체가 이완되고 긴장이 풀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이야기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더 개방적이 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어둠의 효과라고 부르는데 어두운 환경이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정말 많습니다. 서울만 해도 성수동에 감성적인 바들이나 이태원의 루프탑 라운지, 한남동에 숨겨진 와인바 같은 곳들이 있고 지방에서도 부산 해운대의 해변 근처 바나 제주도의 감성 카페 같은 곳들이 분위기 있는 만남의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는 자연스럽게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을 더 잘 보기 위해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이게 되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 거리가 줄어들면 심리적 거리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인간 심리의 특성입니다. 프록시믹스라고 불리는 공간학에서는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가 관계의 친밀도를 반영하고 동시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즉 가까이 있으면 친밀하다고 느끼게 되고 친밀하다고 느끼면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분위기 있는 장소의 또 다른 효과는 일상으로부터의 분리감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만나는 카페나 식당이 아닌 특별한 장소에 함께 가면 오늘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특별함의 느낌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마치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을 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상의 맥락에서 벗어나면 평소의 방어 기제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나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싶을 때 장소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한국에서 소개팅이나 첫 데이트를 할 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두 사람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 적당한 볼륨의 배경음악, 아늑한 좌석 배치,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교류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6가지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6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남자가 설레는 순간의 핵심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 2가지로 요약됩니다. 신체를 연상시키는 대화, 비치는 옷, 겉옷을 벗는 행동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범주에 속하고, 둘만 있을 때의 터치, 차분한 목소리, 분위기 있는 장소는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 효과는 단순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집니다. 예를 들어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둘만 있을 때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터치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의 감정은 이미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전략을 구사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방은 언젠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긴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전략을 더하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연애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가 어떤 순간에 설레고 어떤 행동에 반응하는지를 알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도 있고 원하는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애는 결국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신체 부위를 연상시키는 대화에 대해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이야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필라테스를 시작했는데 근육통이 장난이 아니야라고 말하면 남자는 자연스럽게 필라테스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또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유연성이 좋아지고 있어라고 하면 역시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필라테스와 요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런 대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심 설레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겠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상상력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쇼핑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새 옷을 샀는데 좀 타이트해서 고민이야라든가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생각보다 짧더라라는 이야기는 남자의 머릿속에서 그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환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과정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연상작용이기 때문에 남자 자신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를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이미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특정 단어를 말하면 그와 관련된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심적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의 뇌는 언어적 정보를 받아들일 때 자동으로 그것을 시각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신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자의 뇌에서는 자동으로 그 장면이 시뮬레이션 되고 그 시뮬레이션이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대화에서 훨씬 더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목인 겉옷을 벗는 행동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겉옷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옷과 관련된 다양한 행동들이 남자에게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묶거나 푸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묶었던 머리를 풀어서 내리는 순간 남자는 마치 변신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시각적 충격을 받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안경을 벗고 머리를 풀면서 변신하는 장면이 클리셔가 된 이유도 이런 심리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 소매를 걷어 올리는 행동도 은근히 효과적입니다. 긴 소매를 접어서 팔목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남자는 그 섬세한 팔목에 시선이 가게 됩니다. 팔목이나 쇄골 같은 부위는 한국에서 은근한 매력 포인트로 자주 언급되는 부위인데 이런 부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에 남자들은 약해집니다. 스카프를 풀거나 카디건이 단추를 하나 여는 것 같은 아주 작은 행동도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제거하거나 드러내는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벗다, 풀다, 열다 같은 동작들은 남자에게 심리적으로 개방 접근 허용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물론 여자 본인은 단순히 더워서 겉옷을 벗은 것이거나 머리가 불편해서 풀었을 뿐이겠지만 남자의 무의식은 그것을 더 깊은 의미로 읽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자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모든 행동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심 있는 상대의 행동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현상 때문에 이미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호감의 신호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가 겉옷을 벗으면 나를 위해 벗은 거야 라고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큰 설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인 둘만 있을 때의 터치에 대해서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터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터치하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팔의 윗부분이나 어깨는 비교적 안전한 터치 영역이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냅니다. 손목이나 손등을 살짝 건드리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데 손은 신경말단이 밀집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가벼운 접촉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대화 중에 웃기면서 상대방의 무릎이나 팔을 가볍게 치는 행동도 자연스러우면서 효과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진짜 하면서 상대방의 팔을 톡 치는 행동이 흔한데 이것도 일종의 터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터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터치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불쾌할 수 있고 너무 빈번하면 의미가 희석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터치는 나비가 살짝 내려앉았다 날아간 것 같은 가벼움을 가진 터치입니다.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이 남자의 피부에 잔상처럼 남아서 한참 동안 그 느낌을 곱씹게 만듭니다. 터치의 타이밍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을 때, 특히 서로 웃고 있을 때의 터치가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어색한 침묵 중에 갑자기 터치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어색해질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별할 때의 터치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헤어지면서 오늘 즐거웠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팔을 잠깐 잡는 것 같은 행동은 남자에게 오늘 만남이 특별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터치의 감각을 계속 떠올리면서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항목인 차분한 목소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목소리의 톤뿐만 아니라 말하는 속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빠르게 말하는 것은 에너지와 활력을 전달하지만 느리게 말하는 것은 친밀감과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이름을 천천히 부르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냅니다. 민수 씨라고 빠르게 부르는 것과 민수 씨라고 천천히 부드럽게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후자의 경우 남자는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국어의 특성상 존댓말과 반말의 전환도 목소리 효과와 결합하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평소에 존댓말을 쓰다가 둘만 있을 때 살짝 반말로 전환하면서 목소리 톤을 낮추면 남자는 우리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관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또한 웃음소리도 매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크게 하하하고 웃는 것과 후후하고 낮게 웃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줍니다. 후자는 더 성숙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며 남자에게 더 강한 끌림을 유발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일부러 웃음소리를 바꾸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자신의 다양한 웃음소리 중에서 어떤 웃음이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인식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항목인 비치는 옷에 대해서도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치는 옷의 효과는 계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얇은 소재의 옷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겨울에 실내에서 두꺼운 코트를 벗고 안에 얇은 니트를 입고 있을 때 그 니트가 살짝 비치는 경우에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시각적 자극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색상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흰색이나 밝은 색상의 옷이 어두운 색상보다 더 잘 비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흰색 블라우스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는 흰 셔츠의 매력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흰색 상의를 입은 여자에게 약한 남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순수함과 은근한 매력이 동시에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 오는 날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에 옷이 살짝 젖으면 평소보다 옷이 더 몸에 밀착되고 비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자는 강한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비 오는 장면이 로맨틱한 순간으로 자주 연출되는 것도 이런 시각적 효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치는 옷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비치는 옷의 매력은 본인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남자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의도하지 않은 듯 자연스럽게 비치는 경우에 남자는 더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자연스러움의 중요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항목인 분위기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는 분위기 있는 장소가 정말 다양합니다. 서울의 경우 을지로의 레트로 감성 바들이나 연남동의 아기자기한 카페들, 청담동의 고급스러운 라운지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소가 주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관계의 단계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너무 어두운 곳보다는 적당히 분위기 있는 카페가 좋고,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된 후에는 좀 더 프라이빗한 분위기에 반하 레스토랑이 적절합니다. 야외 공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밤에 산책하는 것은 한국에서 가장 로맨틱한 데이트 코스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것도 어둠의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강 주변의 조명은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적절한 수준이라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도 은은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강물에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이 더해져서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나누는 대화는 평소와는 다른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분위기의 변화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물든 공원이나 겨울에 눈이 내리는 거리는 그 자체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한국의 사계절이 뚜렷한 것은 연애에 있어서도 큰 자산입니다. 각 계절마다 다른 분위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봄에는 벚꽃 아래에서, 여름에는 해변에서, 가을에는 단풍숲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각기 다른 로맨틱한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항목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실제 연애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팅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소개팅은 첫인상이 매우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 경우 6가지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장소 선택과 겉옷 벗기, 그리고 목소리 톤입니다. 분위기 있는 카페를 미리 정해두고 만남의 장소로 제안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도착해서 코트를 벗을 때 자연스럽게 안에 입은 옷이 드러나는 순간이 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는 밝고 활기찬 톤으로 이야기하다가 대화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목소리 톤을 낮추면 상대 남자는 이 사람과 대화하면 편안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미 사귀고 있는 커플의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연인 관계에서는 처음에 설렘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활용하면 그 설렘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편한 옷만 입다가 가끔 살짝 비치는 소재의 옷을 입는다든가, 평소에 가지 않던 분위기 있는 장소에 함께 간다든가, 대화 중에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는 등의 변화를 주면 파트너에게 새로운 설렘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직 썸 단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사실 오늘의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썸 단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의미를 가집니다. 둘만 있을 때의 가벼운 터치나 평소와 다른 낮은 목소리 톤은
상대 남자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다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신호를 한꺼번에 보내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하나씩 천천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방법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단계와 상대방의 성격 그리고 그때그때의 분위기를 읽어가면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연애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행동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상대방을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매력은 테크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테크닉은 그 진심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연애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다양한 연애 전략과 팁이 넘쳐나고 있지만 결국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진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자가 설레는 여자의 행동 6가지는 신체를 연상시키는 대화 겉옷을 벗는 행동 둘만 있을 때의 터치 차분한 목소리 비치는 옷 그리고 분위기 있는 장소입니다. 이 6가지는 모두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친밀감을 높이는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원치 않는 오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 없는 상대 앞에서는 이런 행동을 피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연애는 양방향의 소통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의 연애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깊어지니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응원합니다.